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평범한 남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게는 평범하지 않은 황당하고 비참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로 인해 그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빈번한 다툼으로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와 둘만 살게 되었고 저는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것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개인적인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다툼은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되었고 종종 주방에 있는 그릇들을 던지며 곧 파티를 벌이곤 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로 마음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동생과 함께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는 것은 무섭고 종종 밖으로 도망치거나 방에서 울면서 살아왔습니다. 더욱이 부모님이 제 혹은 동생 때문에 다툼을 일으킬 때 그 마음이 더욱 컸습니다. 너희가 이런 아이를 어떻게 낳았는지, 너희는 그냥 집에 앉았다 집에서 뭐 했나, 학교에서 뭐 받아왔나, 와 같은 말들이 종종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대화였을 뿐인데 점점 긴장이 높아지더니 결국 부모님의 싸움으로 이어졌어. 우리 형제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지만 솔직히 가장 큰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 남은 거야. 요즘에는 이런 상황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오고 상담도 받을 수 있지만 그때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 부모님은 우리 마음을 얼마나 상처 입혔는지 모를 거야.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누군가와의 관계에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었어. 부모님은 우리와 관련된 일로 싸울 때도 있었지만 다행히 망가지진 않았어. 아빠는 옛날 일까지 꺼내어 하나하나 논평하곤 했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엄마는 조용했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형은 저처럼 걱정을 하며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평화롭게 지내는 게 더 현명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에 저는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와 동생은 마음을 다잡고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노력했고 부모님에게도 같은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서서히 가정은 평화로운 곳이 되었고 저희 모두가 좀 더 행복해졌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어린 시절의 우리를 돌아볼 때 그때 우리가 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부디 지금의 우리도 저희 어린 시절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주의 두 자매가 형제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바닷가 대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모르고 어느 장소로 나갈지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극마트에 다녀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서 그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았고 기분도 좋지 않았지만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한 개씩 살펴 먹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 후에 형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길 잃을 수 있으니 먼저 먹고 얘기하자고요. 형은 낭자의 제안에 동의하여 일단 아이스크림을 먹고 이야기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현주의 두 자매는 아이스크림 한 개를 먹으면서 길 잃지 않게 나가기 위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놀이터에서 좀 놀면서 생각해보고 그래 형 그러자 우리 오늘은 시간 상관없이 놀이터에서 실컷 놀자. 엄마 아빠가 찾지도 않으니까 오늘은 많이 놀아도 될 거 아니냐. 그치 그래. 오늘은 우리 어두워질 때까지 실컷 놀아보자. 엄마 아빠는 싸우는 거라 우리 신경 안 쓸 거야. 그리고 어차피 우리 없으면 안 싸울 거고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으며 저와 동생은 놀이터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쯤이었고 여름이라서 그렇게 어둡지 않았고 다른 동네 친구들도 몇몇 있었기에 우리는 심심하지 않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다 보니 해가 지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하나둘 놀이터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동생만 남아서 놀이터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배도 고프고 서서히 힘이 빠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고
이대로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다툴 것 같아 늘 집을 보는 것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약 12살쯤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집에 가기 싫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 생각을 따라 놀이터를 떠나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어두워지고 배도 고팠지만 집에 들어가기 싫었고 갈 곳도 없던 우리 형제는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개구 학교 앞까지 지나가다가 우리가 자주 가던 작은 분식집 아줌마가 우리를 발견했고 가게 문을 닫으시겠다고 준비를 하던 참에 우리를 안으로 부르셨어요. 어이 너희들, 아직 집에 안 가고 여기 있어? 어두워지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여보세요. 혹시 배가 고픈 아줌마가 있는데 올해 떡볶이가 조금 남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너희들 배고파. 이거 좀 먹을래? 정말요? 너무 배고파요. 좋아. 그럼 어서 테이블로 오세요. 방금 만든 것을 여기서 맛있게 먹으세요. 아줌마, 감사합니다. 분식집 아줌마가 주신 떡볶이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정말 배고프고 서먹에 열심히 먹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는 우리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자직 집에 안 가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야? 너희 집 여기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거는? 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는 집에 이제 가야 해요. 밤이 늦은데 동생을 데려가고 싶어요. 밖에 있으면 안 되니까. 집에 전화를 해야 하는 거면 이천을 역을 오려무나? 아니에요. 금방 갈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걱정할 거야? 엄마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시간에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너무 걱정할 거야. 커튼을 닫고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엄청 혼날 거야.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집에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안 걸었는데 동생에게 집 전화번호를 계속 물었어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생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듯 아주 많은 그대로 우리 집에 전화를 걸으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분식집을 나가서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엄마가 우리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다시 만났어요. 그때 엄마도 아빠도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투시만 하고 우리 형제에게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서 더 슬펐어요. 부모님과 다른 이유 때문에 다투게 되면서 우리도 싫었던 것 같아서 애증도 너무 상습니다. 나는 싫다고 해야 할 때 특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작은 일로 그 문제로 싸우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어른이 된 후에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도 형제들이 외출한 채로 문제가 생겼는데 부모님은 서로 남 탓만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몇 달 후에 이혼했는데 이유는 분리된 씨앗들이 틀리게 싸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후에 아버지는 다른 여성과 결혼했고 그 일로 불화가 생겨 잦은 다툼이 있었어요. 나의 아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고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고 다른 이유로 인해 사람들과의 인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했어요. 다시는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우리 때문에 아빠가 싸우고 따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힘들어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아빠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빠는 항상 우리를 걱정 많이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돈으로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학교와 학원도 잘 다니게 해주었죠. 엄마가 말씀해 주신 걸 이해했어요. 그러나 아빠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시작되었고 나는 자라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아빠가 찾아와 우리 형제들을 만나러 올 때 나는 아빠를 기분 좋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인상이 바뀌어 있었고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사주신 장난감이나 옷도 별로였어요. 반가운 마음이라도 없었는데 어느 날 선물로 받은 장난감을 열어보지도 않고 동생에게 줘버린 적도 있었어요. 예민한 중학교 시절을 보냈다 보니 아빠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원망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한편 동생은 저보다 아빠를 좋아했습니다.
어린 나이라 그런지 아빠가 용돈을 주시고 장난감도 사주고 쉴 때는 선뜻해주면서 웃음을 짓곤 했고, 아빠가 보고 싶으니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자는 말도 소심함 없이 했어요. 그런 동생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말했어요. 얘야, 아빠는 우리랑 같이 못 살아. 알았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빠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형은 왜 그래? 난 아빠 좋아해. 또 왜 못 살아? 아빠가 나중에 같이 살 수 있다고 했어? 들어오면 된다고 했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아빠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말을 왜 하느냐? 그건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아빠 절대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지 않을 거니까 그런 말 앞으로 절대 하지 마. 알았어. 형은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는데. 아빠 미워지죠? 아빠는 우리를 낳아준 분인데 왜 그렇게 미워해? 엄마도 아빠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잖아.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렇게 어디서 거들면 제 동생은 분명히 아니라고 했지만 쟤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함께 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예상과 같이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를 만나러 오던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머니와 우리 형제는 점점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 우리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집안에서 남자 손길이 필요할 때면 제가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벌어온 생활비를 버시려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셔야 했어요.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힘쓰셨고 식당에서 일하고 남은 반찬을 집으로 싸오셔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 애쓰셨어요. 형편이 어려움을 알아차린 제가 밥을 먹을 때에도 고기 반찬을 최대한 아끼며 먹었어요. 동생과 어머니가 좀 더 먹을 수 있도록 일부러 조금만 먹었죠. 배고픔은 밥이나 다른 반찬으로 채워야 했는데 살을 빠르할들들 상황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 상당히 어렵긴 하더군요. 해도 저는 다평 행복했어요. 이 더는 부모님을 볼고 싶을 없어요. 잘 가고 아버지 엄마가 부모님의 모습을 하루 종일 집안일을 비우셔도 저희 눈치 볼 일 별로 없었으니까요. 엄마가 희고 설거지나 빨래가 서수록 나의 자겠다 발생했는 빈번 충근 해로기나 것 오랜 문제는 제 단지도 복은 폼 소성 별로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요내 동전부는 기백 특히나 나요제 아동니 말던 북어가예요. 여름 하복은 반팔에 땀도 많이 묻어 없기 때문에 매일 빨아야 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었답니다. 그런 학창시절은 제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었어요. 무슨 일이든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됐고 집안일을 하는 실력도 엄청나게 늘게 됐죠. 남자지만 밥도 하고 청소도 빨래도 꽤나 잘할 줄 아는 그런 성긴이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동생은 군대를 가게 됐고 저는 군 제대 후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를 위해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셨던 어머니는 어깨가 안 좋아주셔서 더 이상 식당 일을 하지 못하셔도 밤마다 통증을 호소하셔서 결국 어깨에 수술까지 받게 되셨어요. 얼마나 식당 일이 어려웠으면 어머니의 어깨가 고장이 날 정도로 되셨는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힘들지 않게 효도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 날씬 호재혼을 하셨다가 또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워낙에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여자를 좋아하시던 분이셨는데 엄마와의 이혼을 하자마자 바로 다른 여자와 함께 사시면서 성급하게 결혼을 하셨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또 한 번 이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간혹 연락이 와서 동생과 함께 만나기도 했고 군대에 있을 때는 혼자 면회를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모르게 늙고 수척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변해버린 모습을 보니 이전에 느꼈던 원망과 미움이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군대에 있을 때 면회를 와주셨던 날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아들아, 군대 생활은 정말 힘들지? 네,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할만해요. 모두가 다 그렇죠. 맞아. 하지만 병사들이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준다면 힘이 날 거야.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곤란한 상황이면 숨기지 말고 꼭 말해줘.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어리석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장난감과 음악 가구,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족발이야. 군대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그리울 거야. 그래서 살까 했어. 하지만 괜찮아. 이젠 필요 없어. 엄마가 열심히 돈 벌어서 족발만 지켜주셨잖아. 그래. 제대로 못된 일을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도 우리 장남이 있었기에 당신이 덜 힘들었겠지?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늙고 수척해진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용서라는 감정은 쉽게 들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중요해지더라고요. 비록 아버지를 혐오하고 싫어하더라도 그의 피를 받아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어른이 될수록 내면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더불어 여자친구들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친구는 대학 시절의 첫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직장에서의 2년간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 한 번 여자친구가 생기면 최선을 다해 그녀를 위해 노력했고 싸움을 피하면서 그녀의 일에 집중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모습이 집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연애를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만남을 이루는 것이 버거워졌고 종종 말없이 화를 참는 행동이 정말로 화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무언가에 대한 열정을 찾고 싶은 욕망을 느꼈으며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어머니는 늘 좋은 여자를 만나라고 당부하셨어요. 우리 장담은 언제쯤이나 손주를 안겨줄지 알 수 없어요. 엄마는 손을 내민 적이 없어요. 만나는 여자도 없는데요. 벌써 손주 얘기를 듣게 되니 정말 날이 서렁하게 느껴져.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야. 이젠 조금씩 여자를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지.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너무 늦춰서 아이를 낳고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그래서 체력이 있을 때 빨리 아이를 낳아야 해.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분발해야 해. 알았어요, 엄마. 노력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해요. 아직 어깨도 온전하지 않으신데요. 아이가 큰일을 일으킬까봐 무서워. 엄마가 네가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걸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다른 삶을 원해요. 어머니의 소망을 듣고 손주를 안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면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단 거죠. 그때부터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팅을 요청해 여성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팅을 부탁했고 지인의 소개로 유치원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살 나이가 어린 여성이었고 남동생이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예쁜 얼굴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능숙한 말솜씨로 말을 잘해서 아이들에게 세심히 설명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에게 매력을 느껴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쳤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먼 거리를 이겨내며 데이트를 하고 그녀가 힘들지 않게 최대한 편안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는 이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라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서 우리는 빠르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연애는 사람을 활력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고 일상의 모든 일이 즐거워졌어요. 심지어 바쁜 업무를 하던 중에도 밝은 표정으로 일을 해내고 직장 동료들도 저희 사이가 좋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녀를 소개시켜주면서 행복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도 남동생과 그의 친구를 소개시켜 주었는데요. 남동생 친구도 어릴 때부터 저와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라 그런지 친동생과 마찬가지로 그녀를 잘 대해주었습니다. 우수한 외모와 친근한 태도를 지닌 남동생과 그의 친구는 저를 형인 듯이 부르며 친밀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서 술과 밥을 많이 사주고 주변에 괜찮은 여성을 소개해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여자친구도 이들의 모습을 좋아해 편안해했죠. 오빠, 정말 고마워.
너네들 둘 빨리 짝을 이루어야 내가 편해. 그래, 나도 최대한 도와줄 테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내왔던 동생들이 있어 너무나 든든했어요.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죠? 이제는 그들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여자친구와 동생, 그리고 동생의 친구와 가깝게 지내며 행복한 연애를 즐겼어요. 회사 일이 바빠 지내면 주말에는 여자친구 동생이 재미있게 논다며 안심시키며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죠. 그 시기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여자친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항상 웃음만이 끊이지 않았어요. 지난 여자친구들이 나에게 조금 집착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 부분이 여자친구에게 부담이 될까봐 때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에게 너무 과도한 집착을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어? 난 그냥 내 곁에 있는 네가 너무나 소중하고 좋아서 그런 거야. 너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어머, 오빠. 나는 사실 오빠의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아. 그런 관심 솔직히 많이 좋아하지 않게 되면 하기 힘든 거 없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는 게 너무 소중한 거야. 왜 그게 싫겠어? 난 너무 좋아. 오빠가 그럼 다이야?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 너가 행복하면 나도 가장 행복해. 그리고 뒤 동생이랑 그 동생 친구인 영민이에게도 너무 고마워. 오빠도 너무 고마워. 내 동생들을 잘 챙겨줘서. 오빠 나도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사랑해 오빠의 다행히도 그녀는 내 큰 관심을 너무 좋다고 말해주었고 그 말을 들은 나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헤어지지 못해 늘 안달을 하던 우리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그녀와의 결혼이라고 생각할 만큼 많이 좋았습니다. 제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가정에 대한 제 생각은 특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생각하고 결혼을 하겠지만 제게 있어서 가정의 의미는 더욱 특별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제가 죽는 한 해도 이 가정은 꼭 지킬 것이라는 다짐을 했어요. 제로 인해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모습은 평생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어릴 적에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과 알게 된 아버지의 행동으로 많이 실망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제 가족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결혼했습니다. 양가 집안에 무리 없는 상황과 아낌없는 교통편이 좋았던 신혼집을 얻었고 저희는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결혼 후에도 일을 해야 했기에 주변 유치원 출퇴근이 편리한 신혼집을 얻었어요. 결혼 후 저와 아내는 매우 행복하고 달콤한 생활을 했어요. 하루도 떨어져 있은 적이 없었고 매일 밤 뜨거운 밤을 보내는 정도로 불타오르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 덕분에 결혼 1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직 임신 6개월 차로 유치원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내 몸이 좋지 않아지면서 유지원을 그만둔 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 회사가 바쁘고 승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집에 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위해 더 신경 쓰고 싶었지만 현실에서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아내의 동생 친구인 영민이 떠올랐어요. 그 친구는 그 당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던 와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아내를 챙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때 영민이 제게 다가와서 형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든지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누나가 힘들어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 한다고 설명했더니 영민이 그 정도면 내가 누나를 도와주면 되겠네요. 제가 형님을 힘들게 해줘도 감사할 만큼 형님 덕을 많이 봤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결국 영민이 아내를 돌봐주기로 했고 그 덕분에 아내는 조금 더 편안해지고 기운을 내리는 것 같았어요. 결론적으로 영민에게 너무나 감사했고 정말로 고맙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같은 사람이야 어쩌면 내 동생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구나. 그럼 부탁 좀 할게.
그렇게 나는 영민이라는 나의 남동생 친구에게 부탁을 했고 제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에 집에만 있는 아내, 기분이 다운되지 않게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 좋은 것도 보여주고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내도 저 말고 다른 사람하고는 함께 다니고 싶지 않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 역시 그런 생활이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고 사진을 보내고 기분 좋은 얼굴로 셀카를 찍어 저에게 보내기도 했어요. 그 덕분에 아내의 기분은 좋아졌고 뱃속에 있는 아기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영민이 일하는 동생이 잘 챙겨준 덕분에 아내는 저의 바쁨에 대해서 많이 우울해하지 않았고 드디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작고 귀여운 아들이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많이 좋아하셨어요. 하이구, 우리 할가 고생 많았다 노래가 나오며 나도 이제 할머니가 퇴원하고 이 할모가 앞으로 우리 손주 행복하게 해주마 싶어요. 우리 아들이 귀여워 정말 귀여워. 제게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데 어느새 나의 눈시울도 붉어지더라고요. 아버지 없이 혼자 힘으로 저희 형제를 키우신 어머니가 정말 위대해요. 그녀는 먼저 실망했지만 그 후에는 이젠 나를 이해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우리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하는 저의 책임을 이해해 주었고 신중하게 우리가 마주할 문제들을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후에는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해주며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갔다. 함께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서로를 더욱 더 신뢰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되었고 아이도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행복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며 힘든 시간을 견디고 행복을 함께 누리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는 그 일에 동의했어요. 너 자기야, 낮에 지방으로 발령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사택도 나오고 월급도 오르고 조건은 너무 좋아. 단지 우리가 주말 부부로 살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게 좀 망설여져. 하지만 너무 좋은 조건이면 나쁘지 않겠지? 지금도 아침에도 거의 못 보고 밤에만 잠깐 보는데 주중에는 좀 떨어져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정말 나는 당신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그러는데 내가 도울 수 없다는 게 걱정돼. 그렇지만 여의히 영민이도 자주 와서 도와주고 내 생각보다 견딜만 해 정말이야. 긍정적인 반응에 나는 지방 발령을 선택했고 무려 3년간 주말 부부로 살았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와 아이가 그리워 미쳐버릴 것 같았고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 홀로 밥 먹는 것이 힘들었지. TV 없는 집에서 외롭게 느껴졌어. 들었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이의 모습과 아내의 얼굴을 보며 매일매일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아내는 제가 어려워한다며 주말에 영민이 일하는 동생의 친구 차를 타고 직접 내려오기도 했어요. 그때 저에게 그 친구의 존재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내보다도 4살 어린 친구의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때로는 주말 행사 때 만나지 못했지만 저는 가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가서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날을 꿈꿨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3년이 지나면서 아이는 많이 성장했어요. 5살이 되었고 말도 잘하는 똑똑한 아들이 되었어요. 새 건물이 생기면서 주변에 마트, 세탁소 및 상점이 생겨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어느 날 주말에 집으로 돌아가 아들과 함께 단둘이 데이트를 즐겼어요. 주말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아내를 대신해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거죠. 새로 생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이스크림도 샀어요. 마트 계산원 2명이 우리 아이를 잘 알고 있다며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나, 민서야, 오늘은 엄마 아빠랑 같이 한 안내에 삼촌이랑 같이 온 거야? 제 아들이 삼촌이랑 왔냐고 물었어요. 그 계산원의 말에 저는 당황하여 어리둥절하게 그를 쳐다봤어요. 아마도 주말에 이마트에 온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가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온 것 같아 어떤 착각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계산원의 질문에 아이가 더 이상 행동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5살이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말이 빠르고 똘똘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입가를 막고 쉿소리를 내며 대답하지 않았죠.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아이와 함께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계산을 하려는 다른 사람들도 서 있었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와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마트 밖으로 나와서 물었더니 미주 씨, 저 아줌마는 아는 사람이야. 여기 자주 온다, 많이 알아서 그런 거겠죠? 오늘만 아저씨 아니고 온 거야? 응, 뭐라니? 아저씨 아니야. 아니, 아저씨 아니야. 아빠 맞아. 미안해. 아리나, 민서가 뭐라고 했어? 혼내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마르잡아, 엄마가 말았어. 빨러 쓰면 안 된다고. 아저씨한테 빨아도 쉬운데 아빠를 못 만난다고 말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나는 아저씨라고 아저씨라고 했어. 근데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했어. 안 그러면 많이 혼난다고. 구주말만 보는 가짜 아빠.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봤지만 아이의 대답은 똑같았어.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설득해 다시 물었어. 그래, 그럼 아저씨가 물어볼게. 엄마한테는 비밀로 할 거니까 꼭 대답해 주렴. 그럼 아빠가 누구야? 아빠 이름을 알아? 응, 아빠 이름 알아. 우리 아빠는 영민인데, 박영민. 뭐, 누가 그렇게 알려준 거야? 응, 민소야. 엄마랑 아빠가 알려줬어. 박경민인데, 아빠라고. 아저씨는 토요일에 잠깐 보는 가짜 아빠라고 했어. 근데 말하면 혼난다고 했어. 유치원 선생님 출신의 아내는 철저하게 아들에게 거짓을 주입시키고 있던 모양이었다. 하나씩 알게 된 아이의 말에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집에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아이를 혼내기도 어려웠고 아내에게 물어보기도 어려웠어. 그토록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족인데 말이야.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 땀까지 나는 저는 일단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향했습니다. 그 밖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아내, 동생인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죠. 처남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처럼 집했기에 뭔가 오해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으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처남의 착각이었고 저는 끝내 집에서 아내와 그 녀석의 여러 행적들을 찾아냈어요. 하다못해 아내의 화장대 깊숙한 곳에서 된 임신 테스트기까지 떠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번 달에 저와 함께 밤을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2줄이 그어져 있는 것까지 있다니 이건 누가 봐도 불륜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와 영민이라는 녀석의 관계를 장모님께도 알렸어요. 처음에는 버럭 화를 내며 발뺌을 하던 아내도 처남과 장모님의 끈질긴 추궁의 사실에 대해 입을 열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입덧도 시작되었는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떡까지 아는 모습이 영락없는 불륜녀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어요. 도대체 제 아이한테 어떻게 주입을 시켰기에 아내가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다니 너무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모든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그 더러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고 이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와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및 양육권까지요. 저는 안치하시고 이몰린이를 모시고 현재 이가 사정사탁에 아이를 데리고 가져왔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혼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증거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둘은 거의 동네에 생긴 새로운 가게에서 부부로 알려져 있었고 아이의 어린이집 사람들 역시 제 아내에게 잘생긴 연하남을 얻은 능력 있는 여자로 대접받고 있었어요.
제가 준 카드로 그 둘은 실컷 먹고 마시고 놀면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행태를 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고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잊혀질 것 같아요.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감정들이 점점 무뎌지면서 이제는 밤마다 꾸던 악몽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아이는 할머니와 저의 품에서 잘 자라고 있고 어른한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 많이 응원해주세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